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가상화폐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대학생이 유학경비 명목으로 홍콩에 있는 본인 계좌에 누적 금액 400억 정도를 송금하고 그 돈으로 홍콩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 그걸 다시 국내로 전송해서 20억의 차익을 본 사례가 있어요. 그 외에도 직장인 A씨가 아예 일본으로 출국을 한 다음에 현지 ATM기에서 12,000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그 돈으로 다시 코인을 사와서 15억 정도의 차익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그렇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영상에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김프 차익을 먹은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알아볼 거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김프 매매에 대해 지식이 있던 분들도 오늘 내용은 무조건 처음 듣는 내용일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개미들이 김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썰은 2021년도만 해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김프가 막 하루에 20%씩 끼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1억 원어치를 매수해서 국내로 전송하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 말 그대로 돈 복사가 가능한 시절이었죠. 제가 김프 매매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딱 그때쯤부터인데, 전자책도 사서 읽고 여러 가지 경로로 공부를 해오면서 얼마 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영상으로 정리해두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 아마 대부분 기존에 알고 계시던 김프 매매의 방법론일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연치 않게 알고리즘에 뜬 김프 관련 뉴스를 보다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김프 매매 적발 사례들은 저희 대부분이 알고 있는 김프 매매랑은 뭔가 방법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컨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학생 A씨의 경우, 홍콩에서 유학 중이던 대학생이 유학자금 명목으로 홍콩 은행에 외화를 전송했고 그 돈으로 다시 홍콩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국내로 데려왔었죠. 근데 사실 기존에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던 김프 매매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외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면 평범한 한국 사람의 경우 일단 해외 거래소에 달러나 위안화를 다이렉트로 충전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 설사 대학생 A씨처럼 방법을 알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 행위가 돼서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만 김프 매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돈을 바로 송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대신 코인을 전송해서 매도 후에 현금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프가 낮을 때는 국내에서 코인을 구매해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고 해당 코인을 매도한 뒤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김프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 현금화해놨던 돈으로 다시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에 국내로 들여와서 팔아버리는 거죠.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김프 매매일 텐데, 사실 이런 기존의 김프 방법론에는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재 대다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김프 매매는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김프 수치가 높더라도 단 한 번의 김프 차익밖에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코인을 전송해서 현금화를 하고 싶지만 이미 김프가 5%나 껴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을 전송하게 되면 마이너스 5%를 손해보고 전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마이너스 5%를 손해보고 보내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근데 반대로 아까 뉴스에서 봤던 대학생 A나 직장인 B의 경우 해외로 돈을 다이렉트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프가 끼기만 하면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에 국내로 전송하는 과정을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프가 5% 정도 낀 날이라고 하면 해외 거래소에 1억을 송금해서 1억 원어치 코인을 구매하고 국내로 전송한 후에 매도하기만 하면 바로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을 김프가 유지되는 한 무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 2회차에는 1000만 원 차익, 사이클 3회차에는 1500만 원의 차익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법이고 할 수만 있다면 말 그대로 돈 복사가 가능한 방법이에요. 시드머니도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대학생 A씨가 800회에 거쳐서 김프 매매 사이클을 돌리고 거래대금 400억을 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천만 원 정도의 시드로 거래대금 400억을 채우고 20억의 차익을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는 5천만 원으로만 굴려도 한국에서 400억이 있는 사람이 먹는 김프 차익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치만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거겠죠.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막 신기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 걸까 계속 좀 궁금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저 같은 분들이 많은지 댓글 반응들도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기관이 하면 합법이고 개인이 하면 범죄냐, 아비트리지 거래는 예전부터 존재하던 건데 이걸 코인에서 하면 범죄냐, 이런 식으로 이게 왜 문제인 건지 오히려 좀 옹호하는 여론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김프 차익을 먹었는데 과태료 안 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증을 갖고 더 디깅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뉴스에 나왔던 주된 이슈는 대학생 A씨나 직장인 B씨, 그 외 김프로 적발된 분들 모두 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외환거래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대학생 A씨가 하던 방식의 김프 매매를 저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제가 찾고 있던 내용을 다루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중에 메가더의 김프 상륙 작전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영상들이 길지는 않아서 2시간 정도면 다 보긴 하는데 결국 이 채널을 관통하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가상화폐 구매를 목적으로 해외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만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기사나 뉴스에서는 마치 김프 차익을 먹은 행위 그 자체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처럼 보도가 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생 A씨나 직장인 B씨,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들이 처벌을 받은 사유는 김프 매매를 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벌 사유는 각기 다른데 예를 들어 대학생 A씨는 가상화폐 구매 목적이 아니라 유학 목적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허위 보고를 한 거, 직장인 B씨는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인출했던 거, 그 외에도 자금 출처 신고를 똑바로 안 했다던가 정확히 얼마를 보냈고 얼마를 들여왔는지 이체 내역 같은 걸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 채널에 가보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말해주시거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은행과 미국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이런 걸 확실하게 준비할 수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해외 송금을 통한 김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도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려보고 팩트체크를 더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고 그 돈을 미국 거래소에 충전해서 다시 코인을 구매한 내역, 그리고 그걸 한국으로 들여와서 매도한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유튜브에도 박제가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누적 금액이 한 1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된다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신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고, 이 방법에도 어느 정도 단점이 있긴 합니다. 메가더님 블로그에 가보면 장단점이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무한 반복으로 김프 차익을 먹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로 송금이 처리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하루에 한 3, 4회 정도까지만 김프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총 거래 한도도 법적으로 월 40억 정도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40억씩 거래 대금을 꽉꽉 채우면 최대 480억까지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필요한 기타 증빙 서류들 같은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법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도 저도 느낀 거지만 참 당연한 거긴 한데 역시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치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김프 매매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낮은 거에 비해 수익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선물하면서 매번 깨지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코비딕 채널은 기본적으로 선물 트레이딩이 주 컨텐츠이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종종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메가더님 블로그랑 유튜브 주소는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